정강훈 목사님 특별 긴급대담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 책 청권 사겠습니다. 청권. 아이고 안 그러셨다. 청권 교체 해야 되니까. 일단 청권 사셔도 목사님 한 표신데 뭐. 아니 우리 조직에 딱 예. 다 나눠주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저기 8.15 때 걷기 대회 그때 저희가 목사님 모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혹시 좀 이 사법 처리 당하거나 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안 계신가 좀 네. 걱정이 됐어요. 전혀 없었고요. 아 예. 어제 마침 또 의미 있는 판결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예. 그 어떤 단체에서 네. 왜 집회 못하게 하느냐. 네. 그랬더니 그 판사가 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읽어내는지 개인적인 키트 검사하는 거 있죠. 네네. 그것을 할 경우에는 예. 30명까지는 하라. 집회. 예. 사실은 그 30명이라는 인원은 그 사실 의미 없어요. 네. 그 뭐냐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제 예. 최초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강화문 집회를 다시 한번 복원시킬 생각입니다. 예.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검사 키트 그 간이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거. 그 저희 교회는 그 계속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로 네. 계속 탄압을 해서 예. 주일 예배를 우리는 1대1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네. 교회 출입할 때마다 그 한 번 하는데 2,500원이거든요. 네네. 그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아, 예. 계속 하고 하니까 네. 한 명도 안 걸려요. 아, 예. 그리고 딱 한 명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키트로 드러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검사하라. 예, 개인 조치를 하라. 예, 예. 그럼 뭐 깨끗하게 해결. 아니 그 사랑제일교회 네. 거기가 코로나 뭐 무슨 진원지처럼 이 좌파들이 막 그렇게 막 매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 공식적으로 다 사과를 했어요. 그쪽에서. 심지어 예. 정세균 총리까지도 네. 자기가 총리 시절에 뭐 강화문이 코로나 발생 건 자기가 그래요. 잘못했다. 예. 살인자다 네, 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예.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네. 지금도 코로나에 대해서는요. 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정치 사실은. 방역. 네, 이거는 검사 건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예. 1000명 검사에서 네. 확진자가 2명 나오면 10,000명 검사하면 20명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실적으로 그런 거죠. 예를 서울역에서 예. 그 임시 그 검사하는 지나가는 사람들 예. 그걸 해줬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몇 군데 사는데 네. 해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가까이는 나왔단 말이에요. 네. 서울역이 네. 나오면 동시에 전국 국민들을 다 할 경우에는요. 네. 50만 명이 네. 걸려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뭔 딴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차린 예. 그 선진국에서는 예. 지금 뭐 하루에 10,000명 걸리는 사람들도 네. 정상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게 이제 감기 정도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그저께 그 손흥민 예. 축구 내 축구 좋아해가지고 예, 예. 보는데 예. 전부 마스크 다 벗고 뭐 영국에서 꽉 채워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거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말입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네.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10월 3일 대회는 네. 건국 후에 이것은 최초로 이루어진 한국 교회 세력과 예.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인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희망이지 않습니까? 2019년 국민대 혁명 그렇습니다. 때 예, 10월 3일, 10월 9일, 네. 10월 25일 네. 막 이렇게 그렇죠. 했었잖아요. 또 이건 기념식 해야 돼요. 아, 예. 이걸 앞으로 저는 정권이 바뀌면 이건 국가적으로 기념식 해야 된다. 네. 10월 3일. 네. 어차피 개천절이잖아요. 개천절에다가 예. 10월 3일 국민혁명 기념식을 곁따라 앞으로 할 가치가 있다 이거죠.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강화문 운동 지금 학자들도 그렇게 벌써 강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학자들 중에 뭐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라든지 한 뭐냐 네. 그 10월 3일, 10월 9일에 국민대회가 준 역사적 교훈. 예.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실 끝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예. 아니 뭐 다 끝난 마당에 강화문에서 정강훈 목사가 예. 이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인다. 네. 근데 이거 학문적으로도 이미 규명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제가 그 한국 현대 정치사가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시죠. 그 중에 핵심이 네. 그 6월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6월 민주화 운동이 연인원이 얼마다 네. 뭐 있지만 네. 제가 직접 그 취재한 2019년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국민 대혁명 그러시죠. 규모나 열기가 이때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그 대규모고 열기가 높았거든요. 이거는요 과장이 아니고 예. 인류 역사에 음. 이건 기록입니다.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의 2년 동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진행한 거니까 네.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있었나요? 없었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네. 보니까 정권 교체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는 이미 된 걸로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네. 정치 지형을 보면 그 저 박사님 전문가니까 건국 후에 한 번도 자유우파가 투표로서 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은 그 박태준하고 김종필하고 예. 그분들을 유혹해가지고 뭐 내각제 해주겠다 해가지고 속여 먹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거 예. 불법으로 그게 정권교체가 된 것이고 예. 노무현도 정몽준 있죠. 그렇죠. 예.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저들이 성적을 올린 투표가 언제냐?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48대 예. 51점 몇 프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한계점이에요. 예. 투표 100번, 1000번 해봐도 48대 51.2%는 안 무너진다. 네. 이게 벌써 뭐 우리 박사님의 그 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네. 자유우파가 단일화됐을 때. 네. 예. 그 뭐 지금 저 정권교체 우리 박사님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강문 세력 더하기 뭐 네. 안철수 더하기 모든 세력이 하나만 딱 되면 예. 먼저 번에 그 비참하게 깨어졌던 홍준표하고의 그 대결도 네. 아니 그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했으면요 예. 47, 8%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2대 47, 8%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그 두 분이 예. 그 홍준표라든지 그 안철수 그분들이 교훈을 못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아니면 또 이번에는 또 져도 다음에는 자기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양쪽 생각했는데 네. 그동안 4년 동안에 그분들도 교훈을 받았어요. 네. 이건 안 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그 후보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예. 이게 최초로 이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를 단일화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예, 예. 실현시켰기 때문에 네. 나는 이 교육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안철수와 네. 그 서울시장 선거 네. 보면 네. 그 안철수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처음부터 네. 야권 단일 후보라는 판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라 안철수가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 거대한 정당과 이 경선을 해갖고서 불리한 경선을 해서 네. 또 지잖아요. 네. 진 다음에 승복하고 오세훈이보다 하루 더 개건을 해서 유세를 하거든요. 오세훈이는 TV 토론 때문에 맞아요. 유세를 하다가 빠졌어요. 맞아요. 오세훈도 없는 유세를 안철수가 혼자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장을 우리가 이제 탈환을 했는데 그 직후에 있잖아요. 네. 그 직후에 네. 그 당시 당의 대표였던 김종인. 네. 예? 네. 아니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네.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안철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후에 당대표된 이준석이는 네. 뭐 대놓고 지금 안철수를 비아냥대고 말이죠. 이래서 결국 안철수가 튕겨나가게끔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안철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예. 안철수가 그동안의 대한민국과 뭐 근대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 방해놓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네. 그분은 교회 말로 말하면 회개했다고 보고 아하, 예. 그래서 나는 안철수를 이번이 아닐지라도 네. 다음에는 안철수 대통령 한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 있죠. 예. 저거는요 정당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제가 오죽하면 국민혁명당을 만들었겠습니까? 네. 네. 저거는 이미 정당의 기능 폐기 처분해야 돼요. 네.
만약에 저 국민의힘 정당을 그대로 믿고 갔다가는 네. 정권 교체를 억지로 해줘도 저는요 이명박, 박근혜 예. 정권 교체하는데 지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예. 저는 사실 이명박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죠. 그때 이미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는요, 제가 아니면요, 대통령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 오후 1시 현재 네. 2% 졌거든요. 출구조사에서. 예, 예. 문재인한테. 음. 그래서 뭐 내가 청와대로 전화해보니까 그때 임태희 비서실장한테 네. 만나니까 비상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허. 1시에. 예. 그리고 그 김무성 있죠. 타도 네. 김무성 예, 요즘. 예, 예. 김무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김무성은 타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님 나한테 전화 와서 울먹울먹하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나라 망했습니다. 2% 지고 있습니다. 그 어쩌라고 나보고 그랬더니 목사님밖에는 기대할 사람 없습니다. 왜? 저는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 네. 그래서 전국에 비상을 걸어가지고 전국에 비상 걸었지 않습니까? 네. 300만원의 비상을 걸었죠. 걸어가지고 그래서 뒤집은 것이 이 박근혜 선거에서. 네. 그런데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우리 또 대표님은 박근혜 팬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 네. 근데 뭐 섭섭한 건 섭섭한 대로 말을 해야 돼요. 난 할 수 네. 없이.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넣어놓으면 아니 정권 유지도 못하는 거야. 둘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둘 다. 네, 그래요. 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둘 다 감옥에 가 있냔 말이야.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예. 아직 박사님 내 물어볼 제목을 먼저 대답을 다 할게요. 그러세요. 예. 네. 이번에는 나는 예. 공짜로 못 넘겨주겠다. 왜? 저 개인적 욕심 때문에 못 넘겨주는 게 아니라 네. 넘겨줘 봤자 경험 확상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단일 후보를 우리가 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경선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번에 내가 경선하는 사람들 보니까 사실 제가 조금 그 속으로 야 내가 저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김경재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특검단 이명규 변호사 고영은 변호사 이분들이 경선에 나왔거든요. 네네. 토론하는 걸 보니까 아니 저기 지금 국민의힘 토론회는 저리 가라야. 어허. 그 실력들이 예. 그 지금 뭐 공개 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에 공개 토론회 할 때는 네. 우리 유튜브 부대 박사님까지도 좀 해주시면 좋고 방송 종교 네. 방송을 신의 안수 뭐 폐례 마이크 전체 해가지고 한번 이거 국민 교육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너하라에서만 너하라에서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제가 김경재 네. 회장 네. 그 후보 나가서 네. 연설하시는 건 제가 네. 좀 봤고, 네. 예, 다른 분들은 제가 네. 지금 못 네. 봤는데 네. 그 토론회가 그렇게 저 국민적 관심 속에서 네. 이루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단독 후보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네, 아니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나라를 망치거나 뭐 네. 후보 단을 뭐 나누거나 뭐 절대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도 단일 후보 나가가지고 예. 우리는 이번에는 조건이 있다. 뭐냐? 난 이거 개인적 생각인데 우리 당원들하고 다 합의해봐야 되고 알겠지만은 뭐냐? 최소한 총리는 내놔라. 우리한테. 네. 이것도 내 욕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넘겨주면 당신들은 지키지도 못해. 아니, 내 박사님은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거 3월 9일날 끝났습니다. 내년에 예. 예. 끝났거든요. 네. 뭐 윤석이가 되든지, 아니면 홍준표가 되든지, 네. 뭐 최정이 되든지 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된 되겠죠. 뒤에 예. 그러면 민노총 정교조에서 촛불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리고 대선 불복부터 시작하죠. 100%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두 번 해본 정과가 있단 말이야. 예. 아니 멀쩡한 박근혜를 끌어내가지고 예. 감옥에다 쳐넣었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멀쩡한 이명박을 북악산으로 쫓아가지고 아침 이슬 부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민노총의 지금 사전 계획이 네. 우리도 거기에 간첩을 심어놨죠. 저도. 예. 제가요 절대 이번에는요 이 대한민국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심어놨는데 그쪽 계획이 다 오죠 나한테. 네, 네. 내가 간첩 심어놨으니까. 예. 저희들 첫째 목표는 뭐냐? 내년 총선 대선 없애겠다. 첫 번째 목표가. 예. 그 10월 3일 날로 계획을 잡았다가 10월 20일로 당겼어요. 아마 엄청난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예. 저 총파업으로. 네. 예. 그 이재명이가 이제 밀리면 아. 예, 그 이재명의
지지율을 이제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령 또 3월 9일 날 대선에서 졌을 경우에 네. 그냥 바로 엎어버립니다. 바로 엎어버리고 거기 엎어버리는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뭐 모든 저 국영 기업은 국유화하겠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50%는 국가 소유로 하겠다. 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비밀도 아니고 이미 그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걸 누가 막느냐는 거죠. 천하의 윤석열도 천하의 홍준표도 저는 못 막는다고 생각해요. 예. 세력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네. 사실 국민혁명당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예, 뭐 우린 정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와 맞짱 뜰 수 있는 세력은 강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 그래서 그것도 초창기에 네. 첫날 이겨버려야 돼. 첫날 바로 그냥 샷아웃 시켜야지. 뭐 이렇게 꾸물꾸물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을 뒤에서 저쪽 편들처럼 좀 도와주고 지휘하는 그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총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또 장관 50%로 임명하자. 절반씩. 네. 이것도 역시 제가 뭔 욕심이 있습니까? 제가 뭐 정치가도 아니고 나는 교회 지도자인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주력 부대의 모든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 무슨 행자부 장관 이건 다 하라는 거야. 네. 뭐 국정원장 검찰총장 그건 다 하고 감사원 다 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장관 같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여성부 장관 뭐. 그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꿈에도 소원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거든요. 근데 이걸 기존 정당 보고 사실 선거철 되면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어요. 교회요. 네. 집사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집사야. 그냥 선거철 되면 다 교회 집사야.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도움 없이는 야당도 여당도 안 되는 거 아는 거야. 네. 아니, 전직 총리했던 뭐 다 그 사람들 다 집사 아닙니까? 뭐 예. 정세균, 뭐 이낙연 다 집사거든요. 왜? 아, 그래요? 근데 이 정세균은 약간 신앙이 진짜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기독교 학교 나와서 있는데 나머지 정치가들은 보면요. 그 당선을 위해서 교회다 그냥 그래요. 집사 예. 등록하는 거예요. 다 예. 장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되고 난 뒤에 그럼 교회한테 신세를 졌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그럼 그 정책 같지도 않은 거. 그것도 뭐 교회 이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인정하십니까? 인정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아니 내가 박원순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예. 박원순 야 내가 반말로 야 그렇게 동성애가 좋으면은 네 사위부터 네 저 며느리부터 동성애를 하라고. 네. 너는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동성애를 부추겨? 내가 그러거든요. 연설할 때 강요하라 해. 내가 연설할 때 욕 잘하잖아요. 아니 너부터 하란 말이야. 너 자식들부터 시키라고. 너 자식을 안 시키면서 왜 이걸 조성을 하느냐. 네.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의 멸망이에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한국교회 소원을 들어달라 네. 하고 우리가 투표해서 도와줘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딱 입 닦아버려요. 들어간 날부터. 그것도 저 민주당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원래 그놈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 자유우파 정당 있잖아요. 지금은 이름이 국민의힘 정당인데. 네. 이 사람들이 입을 닦아버려. 닦아가지고 오히려 동조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이제는 정당의 기능을 잃었다. 예. 잃었고, 도저히 나는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조원진 대표와 네. 대담을 했고요. 네.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고 대담하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제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 중에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 수십 년간 맞아요. 책임당원했던 분들. 맞아요. 이분들은 좀 불편해하세요. 뭐 저도 그랬고, 예. 저도 예. 뭐 국민의힘 정당. 예. 아니 물론이시죠. 예. 근데 이제 조원진 대표가 나와서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목사님도 지금 국민의힘을 네. 비판하시면 네. 굉장히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서 가장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 누구냐. 네. 그게 태극기 세력 아니냐. 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정치 세력이 누구냐. 네. 그게 우리공화당이고 네. 국민혁명당이고 자유민주당 아니냐. 네. 그때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당권파들은 뭐 했냐. 네. 배신하지 않았냐. 맞아요.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그리고 개파 정치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 아니냐. 맞아요. 그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다.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공화당의 목소리, 국민혁명당의 목소리, 자유민주당의 목소리를 왜 그 들으려고도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임명진 목사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대담을 했는데요. 네, 저녁에 네, 네. 제가 임명진 목사님한테 이 질문 드렸어요. 네. 목사님,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이 정광훈 목사님이나 조원진 대표가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그거 안 돼? 아니 근데 그런데 네, 네.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네. 이번 대선은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노래하시는구나. 예, 예. 그래서 조은진 대표, 정광훈 목사, 뭐 우리공화당, 국민혁명당 할 것 없이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싸워왔거나 싸우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국민의 힘이 문제지.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역시 노련하시네요. 아니 제가 그분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이 나를 안 좋아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점심 한 개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예.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광화문에 모인 제가 3년 동안 광화문 운동했잖아요. 했는데 연인은 말고 네. 개별적으로 한 번이라도 강문에 왔다 간 사람들이 네. 우리는 서명을 다 받아놨잖아요. 1150만 명이야. 한 번이라도. 아하. 그 10월 9일날 그날 모임 자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그냥 심지어 병원에 있던 분이요. 의사 모르게 예. 도망 나와가지고 강문에 왔다 간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저도 그런 분 봤어요. 그렇죠. 그게 10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TV조선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렇죠. 조선일보 그쪽 뒷골목에서 뵀어요. 네. 제 팬이신데 네. 지금 저 이러고 왔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외투를 10월이니까 약간 쌀쌀하잖아요. 네. 외투를 딱 펼치는데 안에 링거가 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 옆에 이제 같이 오신 네. 분이 링거를 이렇게 같이 들어주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링거를 내놓고 다니긴 뭐하니까 외투를 이렇게 아니 그런 분들이 모이신 거라니까. 박사님이 증명하셨네. 예. 네. 그래서 1150만 명인데 네. 그런데 이게 시민운동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또 설득이 필요해요. 그 1150만 명 중에서 예. 이제 여기에 당에 가입한 사람이 270만 명 정도 돼요.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 예. 그 국민혁명당이 이미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당이 된 거예요. 예. 아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정당 있잖아요. 네. 그거 진성당원 30만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월했다니까요. 예. 이런 세력이 있으니까 네. 기어이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가 무슨 정치를 위하여 욕심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네.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강문 네. 세력을.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강문에 갔다 왔습니까? 이 정치인이 물으면 난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미쳤지. 네? 그래서 좋아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 네. 두고 봐 이제 내 용서 안 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찾아야 되니까 정권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꼭 단일화에 하고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권 찾은 뒤에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권을 찾은 뒤에 지킬 수 있는 세력은 예. 강화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 일단 민노총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그 사람들은요 115만 명이 기계처럼 움직여버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을 원천 징수해버려요. 예. 조합비로. 조합비로. 누가 이겨요?
거의 한 달에 뭐 700억, 800억을 거두는데. 예. 그걸 누가 이기냐고요. 우파 단체는요, 돈 거둔 단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그나마 우리 조직이, 이건 신앙으로 뭉쳐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꼭 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네. 꼭 당선되기를 바라고 네. 저는 뭐 당선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파가 예. 저번 적이 없으니까. 예. 그 대신에 예. 이명박하고 박근혜의 길을 가지 말기를 바라고 그걸 안 가려면 꼭 총리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총리도 또 뭐 우리가 임명한다는 게 아니라 상의해서 예.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은 좀 점잖으니까 대통령이 뭐 촛불시 나온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총리가 총대를 딱 메고 네.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체포하라. 네. 경찰청 시켜서 이 정도의 강력한 알겠습니다. 예.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네. 여기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 의견들이 네. 들어오는데 네. 제가 좀 정리만 잠깐 하고 갈게요. 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무슨 당이냐 이러는데, 그렇죠. 그거는 세계적으로 그거는 다 합니다. 저기 유럽의 대부분의 이 우파 정당은 기독교 정당들입니다. 기민당, 기사당. 예, 독일의 기민당. 네. 또 저 약간 좌파 색깔이 있는 기사당까지 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민당이 그동안 쭉 집권을 해왔잖아요. 네. 예, 이번에 메르켈이 그만두고 나서 네. 기사당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뭘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네. 정치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는 네. 그 정경분리라고 하는 어떤 그 헌법적 원칙을 기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네. 생긴 일이고요.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정치 못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그거는요. 예. 박사님이 뭐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거는 정말로 좀 창피한 얘기예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존 칼빈이 이 최고의 신학자인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화란의 영웅 아브라함 카이퍼 이게 전부 다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그리고 미국까지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있잖아요. 그 당을 교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보스턴에서. 그렇죠.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들이 공화당. 상원의원. 그 다음에 평신도 교회 안에 앉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하원의원. 이래서 그리고 지금 미국은요 아직도 양당에 담임 목사가 있어요. 상원의원에도 담임 목사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미국의 전당대회 하는 거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걸 보면 부흥회. 이게 종교 집회 같지. 왜 앞에서 밑에서 그렇죠. 화답이 다 뭐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화답하거든요. 이건 미국의 대통령 선수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왜 말도 안 되는 정교분리의 원칙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전혀 그 말이 아니고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래에 세 가지거든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의 1번.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용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세 개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일본 놈들이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요걸 이제 예배당 속에 가두려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 놈들이 비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독립운동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야. 왜곡해서.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점들은 원론적으로도.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구촌에 기독당이란 정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76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여기 매니아들요. 그럼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뭐 교회가 왜 정치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 야, 한국 사람 굉장히 무식하다. 이 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절대 그 소리 안 한다. 똑같은 논리로 이 불교가 정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또 종교가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 불교는 다른 나라와 다른 이 호국 불교의 성격이 아주 강해서 그거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스님들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도 칼을 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 예. 이슬람처럼 예. 종교 국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예. 신정을 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죠.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네, 짧게 네,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편하게 하시니까 네. 국무총리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말이죠. 김대중이하고 김종필이는 평생 싸워온 이 원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네. 국회 국무총리 줄게. 총리한테 딜했죠. 장관 5개 줄게. 이거 딜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연합정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정치는 이게 자선 활동이 아니에요. 네. 세력과 세력이 연합을 하면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서로가 그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네. 그때는 김대중이가 갑인데 예. 왜 그렇게 무리하게 총리를 내주고 장관 5개 내주면서 하느냐? 네. 자기가 못 지켜. 그렇지. 그거 없으면 자기가 네. 대통령도 못 되고 대통령 대도 뭐가 지키지 좀- 못하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뭐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려고 전혀.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제가 좀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장관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총리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아까 이 정상적인 선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사실은 4.15 총선 때 그 부정선거로 그 승리를 네. 훔쳐갔다. 100%.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황교안 네. 후보만 네.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제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초기에는 혼자서 외치니까 진짜 저 황야의 외로운 늑대처럼 외쳤는데 이제 그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대선에서도 또 승리를 도둑질 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황교안 후보 지지율도 의미 있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대목은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하고 친구죠. 네. 박사님이.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예. 저는 황교안 장로님하고 박사님이 친한 이상으로 친하죠. 저는 솔직히 지나간 예. 일이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예. 제가 황교안 때문에 이번에 3번째 깜빵한 거 아닙니까? 음. 제가 그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지도자로 뽑았으니까 네.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해야 된다. 네. 이것이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어. 제가 깜빵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선거법 위반, 선거 부정선거 예. 나오는 것은 참 다행인데 예. 조금 늦었어. 좀 사실은. 늦었다. 네. 예. 사실 제일 제가 바랐던 것은 네. 선거 당일날 10시쯤에 그때 성명서 발표하고 들어가실 때 그때 벌써 터트려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건 불법 선거라고 단정을 할 수 없었지만 네. 이건 조사는 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고 물러나는 그 과정도 네. 이 황교안 대표님 보니까 정치 은사를 조금 덜 받았어. 내가 보니까 신앙의 은사는 세게 받았는데 그 내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해요. 정치 은사가 따로 있나요? 정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빨리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러 가는 게 훨씬 더 예. 낫겠다 이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그때에 그걸 제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고 네, 네. 그것도 뭐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흘려놨으면 예. 지금 일하기가 훨씬 더 좋았고 훨씬 더 힘이 붙지. 더 좋았고 예, 근데 예. 지금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는 한데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금 우리 당도 그렇고 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님의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 순수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첫째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예. 제일 첫째는 뭐냐면은 일단 본인이 사실 검찰 30년 했잖아요. 네. 법무장관 했잖아요. 뭔 이유인지 난 잘 모르지만 변호사 등 놓고 그냥 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해서 법정에 딱 그냥 양복 벗고 말살 바람으로 조금 투쟁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 내가 정치 은사가 좀 덜 받았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딱 벗고 직접 부정선거의 고소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법정에 서서 네. 좌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딱 나와서 네. 그 뭐 나이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사법고시 그거 다 해봐야겠지만 지금 사실 대법원 판사들이 이거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뭐 판사님이라 하고도 자네들 내려와 그리고 막 연단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동안 깜빵을 갔다 오든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도 외곽에서만 하고 정치 멘토로서만 토론회 할 때만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해준 자체는 감사하고 예. 그 다음에는 사실 부정선거는요 대선 전에는요 못 밝혀요. 왜냐하면 대부분 판사들이 그렇지. 또라이들이거든, 저것들이 예. 다. 예. 저거 어디 정상입니까? 근데 이걸 황교안 장관도 안단 말이야. 대선 전에는 부정선거 밝기 힘들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현재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선거 감시단을 조직해야 돼요. 네. 저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본 제가 제1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했거든요. 네. 선거를 했는데, 아이, 박사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거구 중에서 예. 기독자유통일당에 한 표도 안 나온 선거구가 100개가 넘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그러네. 쟤들이 예. 조작을 해도 조금 실수했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한 100표 정도 나오게 하고 조작을 해야지. 한 표도 안 나온 게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예. 저 완전 사기죠, 사기. 우리가 제일 먼저 딱 걸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앞장설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내가 다 서포트를 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편 사람들까지도 정가운 목사, 당신 말이야, 헛된 짓 하지 말고 부정선거 그거나 밝혀내 이러거든요. 사실 변호사 비용 내가 다 냈어요. 사실은 누가 돼요 그게. 심지어 민경우 의원 네. 그 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내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다 도왔다고요. 사실은 네. 도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는 반드시 이거는 뭐 밝혀야 됩니다. 밝혀요. 네. 깜빵 갈 사람 가야 되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순서적으로 할 때 부정선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감시단을 한 선거구에 100명씩을 한 투표소에 100명씩을 조직을 해야 돼요. 네. 이걸 우리 유성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제가 지원해서.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뭐 집에 앉아서 분노만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선거 감시단에 꼭 등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100명씩 한 투표소에 100명씩 감시를 해서 네. 투표함을요 24시간 따라 다녀야 돼. 따라 다니고 그리고 그 출구조사하는 사람들 네. 우리가 다 해버려야 돼요. 누가 찍었냐 이 조사를 예. 언론사 하나 끼고 해가지고 절대로 조작 못하도록. 아니, 출구조사에서 어느 투표소에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중에 까보니까 반드시 또 이거 중국의 그 서버하고 해가지고 또 그제 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네. 그 국민혁명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인데 언제 후보 확정되게 돼 있습니까? 15일 전까지. 10월 15일이요? 네, 10월 15일 전까지.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우리가 빨리 확정을 해서 네. 이것도 우리는 뭐 사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참 사실 관심 없어요. 일단은 빨리 왜 확정하려고 그러냐면 네. 저희들이 제시한 12대 정책, 12대 정책 네. 이것을 국민들에게 하루속히 알려야겠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것까지도 또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거기서 대선 후보 나와서 각자 뭐 정책이라든지 또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정강 정책 보면 네. 정당의 기능이 저거는 이미 폐기된 거라니까요. 네. 아니 지금 후보자들이 나와서 정책 토론하는 걸 보면은 꼭 시장 선거에서 나와서 하는 정책 같아.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제시한 12대 정책, 우리 정책 뭔지 잘 모르시죠? 첫째, 예.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 박정희의 개발정신으로
두 번째는 뭐냐?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이게 1번이란 말이야. 그래요. 이 정도 돼야 무슨 뭐 대통령 후보 뭐 저 토론회를 나오든지 해야지. 보면 무슨 뭐 경제 수치 가지고 당신 그거 알아 몰라 뭐 이런. 요즘 보니까 저 홍준표는 제 선생이 아닙니까? 예. 대통령 후보에 예. 제 선생이가 잘 알지 경제 수치 같은 거. 윤석열은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경제 수치 잘 모르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러더라고 홍준표한테 뭐냐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후보는 낼 거고 10월 중순에 이제 후보 확정이 될 건데 네. 그러나 이거는 끝까지 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거는요. 예. 따로 갈 수도 없고 네. 따로 가면 그거는 반역자지 반역자.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조원진 대표랑 대담할 때도 네.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 우리공화당 또 자유민주당 해서 함께 네. 국민의힘과는 별도의 좀 강력한 이제 자유파 진짜 자유파 정당을 만들려고 논의가 쭉 있었는데 잘 안 됐다 그러시던데. 네. 그거는 이제 어느 당이든지 골수분자들이 있잖아요. 골수분자들 때문에 사실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네. 당은 각자가 유지하되 네. 이 그 전략은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예를 들어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총리를 우리는 요구한다 할 때에 뭐 총리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3개당이 합의를 해서 모아가지고 누구를 세우는 게 좋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우리의 이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이름이 혁명당이거든요. 예. 혁명이 아니고는요. 제가 그래서 혁명사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와 기존 헌법과 기존 잘못된 것으로 네. 바로 세우지 못할 때 혁명이라는 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한민국 이미 그 정도 갔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함께하는 그 협의체죠. 협의체부터 먼저 이제 가지는 것은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 좌파 정권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는 네. 보도가 나와서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강화문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했다고. 예. 그 교회 헌금을 기부금품 위반으로 그렇습니다. 걸은 네, 겁니까? 그것도 1년 동안 잡고 있다가 1년 동안 잡고 있다가 예. 다시 내가 강문에 나올 것 같으니까 나를 누르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한 거. 예. 그걸 기부금법 위반이다. 지난번에도 잠깐 구속되셨다가 무죄로 나오셨잖아요. 네. 예. 76가지. 알겠습니다. 그 10월 3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민혁명 기념을 네. 위한 광화문 집회를 네. 다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몇 시에 어디에서 하십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네. 8월 15일 한 것처럼 네. 원체 코로나를 또 명목 가지고 나를 네. 또 재구속시키려고 하니까 네, 네. 나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1인 걷기 대회를 하겠다. 1인 걷기 대회. 네. 예.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인 걷기 그 대회. 지난번 8월 15일 날 했던 그 1인 걷기 대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2m씩 거리 간격 두고. 그렇죠. 이번에는 엄청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년 전에 10월 3일 네. 거기에 대한 향수도 있고 네네. 또 날씨도 이제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엄청나게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피켓팅 같은 건 하십니까? 피켓은 전부 다 법에 안 걸리려고 예. 개인적으로 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이게 같은 구호를 들면은 이게 집회, 광해 집회다 그래가지고서 네, 또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할 테니까. 사법 처리 중에서도 예. 저를 재구속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예. 난 거기 안 걸려들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시간 따로 안정하고 집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1인 걷기 대회, 맞으면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네. 각자. 네. 그거를 거리두기 2m 이상 하면서 네. 그 광화문에서 네. 알아서 하자. 진행은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네. 관심이 너무 크니까 교포들이요. 이것도 유튜브로 이거 중계 안 해주면요 난리가 나요. 예. 왜 안 해주냐고 막 난리가 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마말씀 중에 그 국민혁명당의 후보 그 네 명이던가요? 네. 제가 4명으로 봤는데요. 예, 후보 토론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예, 다른 자유파 유튜브들과 연계해서 한번
예, 생방송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 가능한지 검토도 해보겠고요. 아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월 3일 날 예, 광화문 하루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0월 3일 국민혁명을 기념하는 그리고 정치방역을 규탄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우리 자유우파들의 의지를 다지는 예, 그런 1인 걷기 대회 예, 시간 관계없이 예, 그리고 유튜브로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예, 그 부분에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일단 박사님한테 농담 한번 하고 예. 왜 대통령 후보 안 나와요? 자격이 없어서. 아니 그 배운 거 어디 써먹으려고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그 몇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뭐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교회가 부여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지자도 저 혼자 선지자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4가지 일만 주로 했죠. 교회 목회하는 일, 부흥회하는 일, 뭐 목회자들 가르치는 일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반드시 두고 보세요, 국민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번에 저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하는 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그 연설의 내용이 뭡니까?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 가서 한 연설이 생뚱맞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주도 4.3 사건 가서 한 연설 그거고 오스트리아 가서 한 연설 그겁니다.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과 함께 가겠다 그겁니다. 이런 걸 보고 아무리 목사지만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이 국가를 위해서 운동하다가 3번 감옥도 3번 갔다 왔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합시다. 함께 해서 제가 계속 박사님과 토크하는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요 설령 대통령을 우파가 먹어도 유지를 못한다니까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엔 대통령도 세울 뿐이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도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다시는 깜빵 보낼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 예,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특별 긴급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랜 그 교육 활동과 또 오랜 그 이 정치적 조언자로서 또 실제로 국민혁명을 요새 설계자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설계하시고 지도하신 정광훈 목사님 10월 3일 다시 광화문에서 그 2년 전에 국민혁명을 기념하고 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1인 걷기 대회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또 집어넣겠다고 좌파들이 벼르고 있어서 그런 이 사법적인 그 이 올가미를 피해서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실 거고요. 또 말씀도 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완곡하게 이제 표현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간에 있는 뜻을 충분히 살피셔서 10월 3일 걷기 대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자유파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과의 특별 긴급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